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법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법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선배로, 멘토로 존경받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배나 젊은 동료와 대화하다가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훈계를 한 적은요? 만약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꼰대의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와 경험이 주는 진정한 지혜를 전달하면서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일 꼰대는 왜 탄생하는가? 먼저 꼰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꼰대는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의 세상과 지금 20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취업 시장도, 주거 환경도, 사회 문화도,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한 회사에 충성하며 평생을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직과 경력 개발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야근이 열정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방적 소통입니다. 꼰대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훈계가 되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본론 이 품격 있는 어른의 첫 번째 원칙 마이너스 경청.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진정한 경청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로 시작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고민, 불안, 기대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배가 여러분께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 혹은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게 도와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췄을 때 바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2-3초 정도의 침묵을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론 3품격 있는 어른의 두 번째 원칙 질문의 기술. 두 번째 원칙은 질문의 기술입니다. 꼰대와 멘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꼰대는 답을 강요하고 멘토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직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방법은 안 돼.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방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다른 방법도 고려해봤어?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을 강요합니다. 후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배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질문의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확장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보다는 그 결정이 프로젝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처럼 생각을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지세요. 둘째, 가정 질문입니다. 만약 예산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어? 이런 질문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합니다. 셋째, 본질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야?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핵심을 파악하게 돕습니다. 본론 사품격 있는 어른의 세 번째 원칙 경험 공유의 방법. 세 번째 원칙은 경험 공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비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때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방법을 써봤어. 너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가요?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경험도 함께 나누세요. 성공 스토리만 늘어놓으면 자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도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배웠어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조언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30대 초반의 승진에만 집착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놓쳤어.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일 후회돼. 물론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선택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후배는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론 오품격 있는 어른의 네 번째 원칙 시대 변화 인정하기. 네 번째 원칙은 시대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생각해보세요. SNS 마케팅, 메타버스, 인공지능 활용법 등은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능숙합니다. 이때 그런 거 몰라도 일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알려줄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는 것. 배울 점은 배우겠다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존경받게 만듭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변한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헌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의미 있는 가치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론 유품격 있는 어른의 다섯 번째 원칙 경계 존중하기. 다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래 알아도 사람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왜 안 낳아? 월급은 얼마나 받아? 이런 질문들은 아무리 친해도 실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것은 경계 침범입니다.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 라고 먼저 허락을 구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정말로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질책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아까 회의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 본론 7 실전 대화 시나리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후배가 잦은 이직을 고민할 때 꼰대의 반응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한 곳에서 최소 5년은 버텨야 뭘 배우지. 이력서에 이직 많으면 안 좋아. 품격 있는 어른의 반응 이직을 고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지금 회사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해줄래? 물론 이직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 다만 이직하기 전에 지금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시나리오 이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때 꼰대의 반응 그런 방식은 우리 회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해. 품격 있는 어른의 반응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줄래?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혹시 우려되는 리스크는 없어? 함께 검토해보자. 시나리오 3워라벨을 중시하는 후배와 대화할 때 꼰대의 반응 젊을 때 좀 고생해야지. 나는 너 나이 때 밤새 일했어. 지금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해. 품격 있는 어른의 반응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 다만 커리어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어. 둘 사이에서 네가 편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본론 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일상 습관.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은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입니다.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기 점검을 하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나?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나? 시대가 변한 것을 인정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둘째, 젊은 세대의 콘텐츠를 접하세요. 그들이 보는 유튜브, 그들이 듣는 팟캐스트, 그들이 읽는 책을 함께 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후배들에게 내가 말하는 방식 중에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넷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는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세요. 본론 구진정한 어른의 권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꼰대는 형식적 권위에 기댑니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겸손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중하며 나눌 때 그 가치는 배가 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청하기, 질문하기,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기, 시대 변화 인정하기, 경계 존중하기.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미안, 내가 좀 꼰대같이 말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품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어른이 되려고, 후배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받는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갑시다. 엔딩.